그러면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초기 만남 할 때 다시 뵐 수 있는 신뢰관계가 목표라서 성심성의로 인사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심성의로 인사드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 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나면은 탐색할 때 당사자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무엇일까? 그리고 강점은 무엇일까? 관계는 어떠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요. 강점은 강점화 하시도록 3가지 말씀드렸었고, 관계는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지 특히 뭐 이렇게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관계는 어떠실까 해서 이렇게 찾으셨는데 난이도 높은 고급으로 들어가면 이 관계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고급으로 가면 첫 번째 관계 지도 네트워크망은 어떨까? 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은 사람들한테 좀 더 관계망이 많이 연결선이 많은 쪽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생태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요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요 안에서 어떠한 인과지도가 연결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 요 2가지는 나중에 따로 다룰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가난해서 아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서 BJ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BJ 활동을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BJ 활동을 하니까 학교에 안 가요. 학교에 안 가니까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보내라고 엄마한테 닥달을 하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들을 혼내고, 그랬더니 엄마가 미워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그랬더니 교육복지사는 더 보내라고 하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혼내면 혼낼수록 엄마가 더 미워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워지니까 이제는 아들은 빨리 독립하려고 하고, 독립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BJ로 나가려고 하고,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인과지도가 지금 생태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실적으로 그냥 탐색만 하고 파악만 해도 이 부분에서 어느 지점을 고쳐주면 악순환이 멈출까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인과지도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사이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교육복지사는 이미 학교 보내라고 얘기 안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엄마가 아들을 혼낼 일도 없고요. 엄마가 덜 미워지고요. 그러면은 엄마랑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게 지난번에 강점의 부분 강점 찾을 때의 그 아이의 인과지도예요. 예. 그래서 어딜 끊어버린 거예요? 여길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는 2가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연결망이 어떻게 네트워크 상으로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파악하시는 거, 또 하나는 인과지도를 파악하시는 거. 이렇게 가면은 조금 더 고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강점과 관계를 살려 도울까 라고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탐색이 다 되시고 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획을 세워볼까 라고 하는데, 이 당사자의 관계망으로서는 지금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은 계획 단계에서 다시 탐색 단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주변 분들 더 찾아뵙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느 분이 있을지 같이 찾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특히 이 중에서 허브, 마당발, 거점기관 찾아서 열심히 인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관계망이 좀 더 늘어나면은 좀 더 아이디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다시 또 탐색 단계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탐색 단계에 내려와서 또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또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풍성할수록 아이디어가 다양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라고 하다가 만약에 더 이상 찾을 지역사회 환경도 없고 생태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그냥 과감하게 복지관이 가진 자원으로 도와드리고 하되 뭘로 하는 거예요? 보완해드리는 방식으로. 앞부분에 이 단계를 거치시면요 자연스럽게 보완이 돼요. 지원이 되고. 근데 앞부분을 거치지 않고 지원해드리면 지원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그분들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이렇게 지역사회 다닐 때 누구랑 같이 다녀요? 제가 이 그림을 나름 다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요. 가능하면 누구랑 같이 다니면 좋겠어요? 당사자 빨간색하고 같이 다니시면 좋겠어요. 예, 예. 가능하면. 근데 당사자가 너무 싫어하신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허락을 받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당사자도 같이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돌아다니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된 거냐면 탐색 단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탐색이 잘 되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계획 단계의 아이디어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근데 탐색이 빈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도 난감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거든요. 1시간에 내가 나무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50분 동안 도끼 날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 갈고 열심히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고, 근데 결국 1시간 동안 누가 나무를 더 빨리 베느냐? 라고 하면은 50분 동안 벤 사람이, 이걸 날을 간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이, 빨리 베낼 수 있다라고 이게 보통 링컨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게 좀 있어요. 기획과 탐색과 이런 데 시간을 쓰는 건 좀 아까워하고요. 하여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월달, 3월달이 되면요. 뭐 하냐고 지금. 왜 너 지금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붙잡고 계획서만 쓰고 있냐고. 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한 걸 수도 있으나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기획이 서투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행하다가 다시 기획 단계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기획이 안 되거든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고 보면은요. 계속해서 걸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원래 전 단계로 계속 돌아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탐색하고 계획 세우는 시간에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시간을 좀 더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잘 잡아주어야 나중에 일단 출발하고 난 다음에는 거침없이 뛰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앞 단계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뒤에는 별로 흔들림 없이 뛰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앞 단계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뛰어가면서 계속 의심합니다. 이게 맞나? 앞부분에 내가 얼마나 내재화되어 있고 내 생각이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정해지면 열심히 뛰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갈까 말까 해서 출발은 빨랐는데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탐색 단계 충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 단계로 조금씩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래서 탐색이 잘 되면 계획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